자, 오늘 수업은 특별한 자가 되려 하지 말라라는 주제로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는 모두 특별한 자가 되려고 노력을 하는데 반대로 특별한 자가 되려 하지 말라. 특별한 자가 되지 않아야지만 최소 행복에 도달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학생이 묻습니다. 선생님, 저는 국가가 우리의 행복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행복의 시작. 이제 국가가 우리 행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것에 대해서 학생이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아니라고 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재권명, 재물, 권력, 명예 세 가지죠. 즉 재력, 권력, 명예가 행복의 근간이라는 생각을 아직 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 네 가지에 대해서 다시 선생님한테 묻고 있습니다. 이해하네. 뭐 선생님도 어느 정도는 이해하죠. 이해하네. 우선 국가가 왜 행복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루에 한 끼도 먹기 힘든 아프리카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느끼는 것과 그 행복의 질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떨어질 겁니다. 그렇군. 설득력이 있네. 그런데 뭔가 이상하지 않나? 우리는 지금 여기서 행복하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지 않나? 그렇죠. 그럼 우리가 찾는 행복을 위한 방법 중 하나가 더 좋은 다른 나라로 편입되는 것인가? 우리보다 잘 사는 미국이나 유럽 국가로 말이죠. 그건 아니겠죠. 거기에다 미국이나 유럽이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보다 훨씬 더 행복하다고 생각하나? 행복한 사람도 있겠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겠죠. 국가를 생각한다면 행복을 위해 현재 우리 국가 권력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하는지 고민해야 하는 것에 이 관점으로 봐야지 국가 자체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긴 하지만 예를 들면요. 국가 권력은 평등을 가장하여서 평등을 해치는 공인기관이네. 그럴 뿐이라는 거죠. 그에 합당하게 대우하는 것이 좋을 걸세. 잘못하면 행복을 국가에 빼앗기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학생이 묻습니다. 국가는 평등을 추구하는 듯하지만 국가 속 소수 이익 집단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활용되네. 합법적으로 말일세. 평범한 시민들은 숨 놓고 당할 수밖에 없지. 그래서 행복을 빼앗길 수도 있다고 했군요. 예를 들어 이야기합니다. 학자 선생님이 의사의 이익, 교사의 이익, 검사의 이익, 노동자의 이익, 그 이익 집단 속에 들지 않으면 손해를 볼 수밖에 없지. 실제 상황이 그렇죠. 그런 국가를 개조하고 혁신하면 되지 않나요? 그게 잘 안 되네. 개조하고 혁신하면 손해보는 사람들이 반대하기 때문이지. 그렇겠죠. 지금 의사만 하더라도 자신에게 불리한 어떤 것도 어떤 것도 환자를 담보로 허용하고 있지 않죠. 이처럼 각 개인의 공평을 각 개인이 공평을 행하지 않는데 국가가 그럴 리 없네. 행복한 세상은 국가와 무관하게 진행된다고 얘기합니다. 학생의 생각과 완전히 다르죠. 국가가 개인의 행복을
행복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말이군요. 그렇네. 세상도 마음도 답답하군요. 그래도 뭔가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국가가 말이죠. 무언가 해야 한다면 국가 권력에 기생하는 파렴치한 기득권층을 몰아내는 것이 국가를 통한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이네. 좀 더 혁신적인 진보적 태도를 취합니다. 그들의 저항도 만만치 않겠죠. 물론이죠. 물론이지. 별로 성공한 적이 없으니 말세. 별로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결국은 선거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요? 그것도 별 소용없네. 표를 벌기 위해 시민의 행복에 등을 돌리는 일은 이미 상식이 되었기 때문이지. 표 때문에 그것도 선거도 오염된단 말이죠. 자, 방법이 없단 말인가요? 학생이 답답해합니다. 자, 선생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과 하인은 실질적 힘으로 결정되네. 행복하려면 형편없는 자에게 힘을 주어서는 안 되는 걸세. 그건 선거를 통해서 일 수도 선거와 관계없을 수도 있네. 자, 우리 잘 기억해야 합니다. 자, 선거 말고라면 시민운동, 언론을 통한 감시, 책을 통한 비판, 정신고양 이런 것들이겠죠. 그렇겠지. 모든 권력은 절대 믿지 말게. 자, 권력을 믿지 말라고 선생님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녀들의 행복을 전혀 신경 쓰지 않네. 조심하고 감시하여 이용당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게. 자, 권력을 조심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알겠습니다. 국가 권력은 평등을 제공하는 듯 하지만 교묘히 불평등을 정당화시키지. 자, 잘 기억합시다. 이기적이고 욕심 없는 형편없는 사람이 그 일을 하기 때문이네. 자신의 충성과 희생이 파렴치한 자에게 득이 돼선 곤란하지 않은가. 그렇죠? 이렇게 돼서는 곤란합니다. 국가가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무리가 있군요. 그런데 선생님, 그래도 사람이 힘 또는 권력을 가지면 행복하지 않을까요? 자, 그럴 수도 있겠죠. 힘이 있으니까, 권력이 있으니까. 자, 노학자 선생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나? 힘과 권력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내 생각대로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정말 그럴까? 어떻게 마음대로 움직이나? 그것이 돈이 됐든 지위가 됐든 그것을 이용해서 사람에게 무언가 이익을 제공하거나 손해를 줄 수 있음을 가지고 위협하면 그들은 고개 숙이고 따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남의 손으로 하기 싫은 일을 할 수 있고 남의 손을 이용해서 하기 싫은 일을 할 수도 있고 남의 성취를 내 성과로 할 수도 있고 남의 지식을 내 지혜처럼 쓸 수 있고 남의 용기를 내 기백으로 미화할 수도 있고 남의 노력을 내 명예에 보탤 수 있으니 얼마나 즐겁습니까? 자, 이 이야기는 이 학생이 한 이야기는 장자에서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장자 도처편인가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럴듯하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얻은 게 뭔가? 다시 힘을 얻는 것 아니겠는가? 그렇겠죠. 그렇죠? 힘으로 다시 힘을 얻으니 뭐 그렇게 큰 이득 같아 보이진 않는 것. 그건 힘없는 사람들 넋두리 아닌가요? 유서부화 속 포도와 여우처럼 말이죠. 하지만 반대로 힘 있는 자들의 착각일 수도 있다네. 아직도 학생이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성공이나 성취 그런 것을 위한 수업이 아니라
그런 게 아니죠. 행복을 위한 수업을 하고 있네. 그 관점에서 하는 말이네. 학생도 알고는 있죠. 옛날 어떤 남자와 한 여자가 있다고 하세. 남자는 힘이 있고 여자를 좋아하지. 여자는 가난하고 힘이 없고 다른 남자를 좋아한다고 해보세. 비극적 사랑이 되겠네요. 그리고 그 힘 있는 남자가 억지로 부모의 허락을 얻어내 결혼했다고 치세. 옛날 이야기죠. 지금은 전혀 없겠지만. 그 남자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했고 얻고 싶은 걸 다 얻은 셈이지 않나. 남자 입장에서는 그렇겠죠. 그렇겠죠. 이 이야기는 힘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는 모든 일에 해당되네. 그 남자는 행복하겠나? 행복하겠습니까? 억지로 결혼해서 슬퍼하는 자기 부인을 볼 때. 그 경우라면 행복하기는 어렵겠죠. 남의 손, 남의 성과, 남의 지식, 용기, 노력을 내 것으로 해서 무언가 얻는 것과 같은가 다른가. 비슷하죠. 행복은, 행복은 자기 혼자 아무리 많은 것을 얻어도 찾아오는 것이 아니네. 함께 즐거워해야 곁으로 다가오는 것을. 잘,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학생이 알듯말듯한 태도를 보입니다. 의학자, 힘 있는 자를 부러워할 것 없네. 자리 유지하기 급한 모습은 별로 다를 바 없지. 힘의 크기는 자리의 높이와 비례하네. 그런데 너무 높아지면 행복은 그곳에 오를 수 없지. 자, 너무 높아지면 행복이 오를 수 없다고 합니다. 행복이 오를 수 없다고 합니다. 학생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힘 있는 사람들의 화려하고 풍족한 삶이 부럽긴 합니다. 겉보기만 그런 거지 그들도 오히려 우월할 수도 있네. 그렇죠? 그런 친구들도 자살하고 하죠. 자, 성공의 자리 부근에는 음울함이 먼저 눈에 들어오죠. 음울함. 혼자의 것이기 때문이지. 보셔야 하기 때문이지. 외롭지 않겠나. 우울의 원인은 욕심이네. 그렇죠? 외로울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우울하기까지 하겠습니까? 아직도 학생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남보다 큰 힘을 가지려는 생각이 벌써 사람을 망가뜨리네. 잘 기억합시다. 힘 있는 사람은 스스로 다른 사람에게서 멀어지려 한다는 말인가요? 자신을 특별하게 생각해서요. 학생이 잘 성찰하고 있습니다. 그런 셈이지. 힘은 주는 만큼 그대로 뺏어가는. 행복이 힘과 무관한 이유 있어. 뭔가 알 듯한 것 같습니다. 학생이. 자, 선생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즐거움은 같이 해줄 사람이 있어야 가능한 법이지. 친구는 항상 어디에나 있네. 어두운 방에 불을 켜면 안 보이는 것이 보이듯 말일세.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힘을 사용하면 마치 방에 불을 끄는 것처럼 사람들이 보이지 않게 된다는 말이군요. 이런 예가 되겠습니다. 반대로 약자들 입장에서는 힘 있는 강자에게 어떻게 대응해야 하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보면 사람은 대부분 약자이기 때문에 행복을 위해 더 필요한 지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약자들이 힘 있는 강자에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자, 노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힘 있는 세력가가 억압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단지 사람의 두려움이네. 두려워하지만 않으면 대부분 꼬리를 내리지. 자,
세력가들이 활개치는 이유는 사람들의 두려움 때문입니다. 정말 그럴지 의문을 표시합니다. 권위와 힘이 사기라는 것은 너무 유명해서 모두 다 알고 있지. 그런데 자기가 그것을 가지게 되면 일부러 모르는 척 체면을 건다네. 모두 사기네. 사기라고 합니다. 힘은 사기다. 힘 있는 자는 그래도 특별한 능력 있는 자 아닌가요? 특별한 자는 특별히 나쁜 자와 같은 말이네. 자기를 특별한 자로 여기지 마라. 특별한 자가 되면 나쁜 자가 되기 쉽습니다. 이번 수업의 주제이죠. 특별한 자가 되려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과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타인보다 우위에 서려는 생각은 보통 어릴 때는 갖지 않습니다. 어른들이 모든 것을 그렇죠. 역시 힘이나 권력으로 행복을 살 수는 없는 거군요. 그럼 부는 어떤가요? 돈이 있으면 좀 행복할까?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돈이 주는 혜택은 끝없이 많지 않습니까? 내가 언제 부가 나쁘다고 했나? 부자면 좋지. 이것저것 돈 벌기 위해 큰 힘 들이지 않아도 되고 말일세. 그렇겠죠? 그렇죠. 역시 부는 행복의 조건이겠죠? 학생이 이렇게 결론 지으려고 합니다. 자, 노학자 선생님은 그건 아니네. 부자면 좋을 뿐이지 무조건 행복한 건 아니지. 행복의 조건은 아니란 말이지. 이유가 뭐겠나? 왜 행복의 조건이 아니겠는가? 자, 자네가 먼저 말해보게. 생각해 보십시오. 돈으로 할 수 없는 게 없으니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건 자네 시선이 좋은 점에만 쏠려 있어서 그런 것이네. 그럼 돈으로 할 수 없는 것부터 말해보게. 자, 돈으로 할 수 없는 것.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학생이 이렇게 말합니다. 돈으로 죽음을 막을 수는 없고, 그렇죠? 돈으로 죽음을 막을 수는 없죠. 돈으로 젊음을 살 수도 없고, 젊음을 살 수도 없고, 돈으로 아름다움을 살 수도 없고, 뭐 성형은 하겠지만 성형된 아름다움이 금방 표시가 나죠. 신뢰를 살 수도 없고, 정다운 눈길과 미소를 살 수도 없고, 돈으로 존경심도 살 수 없고, 돈에 고개 숙이는 것이지 사람의 부자의 고개 숙이는 것은 아니죠. 돈으로 물론 사랑을 살 수는 없습니다. 돈 때문에 사랑하는 척 할 수는 있겠죠. 돈으로 명예를 얻을 수는 없고 그것도 척만 얻을 수 있습니다. 돈으로 진리에 대한 깨달음, 뭐 이거는 당연히 말도 안 되죠. 그렇죠? 돈으로 깨달음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자, 돈으로 할 수 있는 것도 많지만 돈으로 할 수 없는 것도 꽤 있지 않은가? 그렇긴 하지만 돈이 있으면 이런저런 일을 많이 할 수 있고 그것으로 삶에서 자신감과 자존감이 있겠지요. 그렇죠? 돈이 있으면 자신감과 자존감은 있겠죠. 근데 선생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존감은 적은 것도 문제지만 많은 것도 문제네요. 화를 낼 일이 많아지기 때문이죠. 그렇게 되면 행복이 제일 먼저 너무 자존감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자존감에 그런 문제가 있군요. 다른 건 몰라도 행복 관점에서 자존감이 꼭 득이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자, 학생이 잘 통찰하고 있습니다. 그렇네. 쓸데없는 경우가 많지. 부자가 되어도 뭐 별거는 없군요. 학생도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부자가 되어도 뭐 좋은 점도 있긴 하지만 뭐 엄청난 별거는 아닙니다.
과도한 부는 태생상 윤리적일 수 없네. 선한 자라면 그가 부를 가능한 공유하는 이유지. 그렇습니다. 이 부는 공유해야 합니다. 자기 자식들한테는 물려주지 말고 자기 떼에서 공유해야 합니다. 그 말은 과도한 부에 무언가 다른 사람의 희생이 포함, 그렇죠? 된다는 말이죠. 그렇죠? 부는 자기가 누리는 것으로 충분하네. 그 이상은 욕심이지. 득보다 실이 많기 때문이네. 자, 상속이나 물려주는 것 이런 거 안 됩니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깊이 생각해 볼 문제. 행복을 위해 부자가 되려는 노력은 어느 정도까지는 선이 악을 앞서네. 하지만 그 이상이면 반대지. 부부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것이 부가 삶의 목적이 되면 곤란하죠. 그건 안 됩니다. 부가 삶의 목적이 되면 사람이 파렴치하게 되죠. 자, 그럼 선생님 명예는 어떻습니까? 명예는 말 그대로 명예니 행복의 조건 아닌가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자, 노학자는 이렇게 묻습니다. 명예가 무엇이, 명예가 무엇인지 묻습니다. 우선 다수가 나를 알아볼 정도로 유명해지고 내 성취, 역량, 행동을 다수가 인정하고 칭찬하고 존경하는 것이겠죠. 그렇죠? 이게 명예의 정의입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지. 명예는 자기 것을 아무 대가 없이 제공해야 얻을 수 있다네. 인기와 명예를 한도 말게. 자,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명예의 정의만 가지고는. 노학자 선생님은 자기 것을 아무 대가 없이 제공해야 한다고 합니다. 인기와 명예를 혼동해서도 안 되고. 자, 학생이 의문을 표시합니다. 운동선수가, 손흥민 같은 운동선수가 엄청난 연봉을 받고 활동한다고 그가 명예로운 것은 아닙니다. 훌륭하지만 명예로운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자기 돈 벌기 위해 열심히 한 건데 뭐 부럽긴 하겠지만 그 이상은 아니지. 엄청난 인기의 가수도 뭐 BTS 같은 가수죠. 마찬가지예요. 인기가 있는 거지 그들이 명예로운 것은 아니지. 자신이 돈 벌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건데 뭐 그들의 성실성 같은 것은 뭐 어느 정도 인정해 줄 수는 있겠지만 그것으로 명예를 줄 수는 없는 일입니다. BTS, 손흥민 둘 다 명예로운 것은 아닙니다. 인기가 있는 거지. 자, 아무나 명예로울 수는 없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네. 하지만 누구라도 명예로울 수 있지. 자, 아무나 명예로울 수 없는데 누구라도 명예로울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명예는 업적과 무관하네. 오랫동안 성실하게, 정직하게 용기 있게 살았다면 누가 그것을 알아보지 못해도 명예롭게 눈을 감아도 되는 걸세. 누구라도요. 가난해도 능력이 없어도 대학을 못 나와도 말단 자리에서 평생을 살아도 자랑할 만한 직업이 아니어도 집이 작고 초라해도 시골에서 작게 농사를 지어도 하루 벌어 하루 살아도 말이죠. 누구라도 는 명예로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네. 성실하게 정직하게 용기 있게 산다면 누구라도 명예로울 수 있습니다. 그 성과와 무관하게. 저도 명예로울 수 있겠군요.
그렇겠죠? 하지만 명예는 어느 날 갑자기 결코 얻을 수 없으니 착각은 말게. 오히려 명예로울 기회를 놓칠 수 있네. 잘 기억합시다. 아, 시간이 걸리는군요. 평생 동안의 시간이지. 쉬운 듯 하지만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명예를 위해 살지 말고 명예롭게 살기. 명예를 위해 살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것이고, 명예롭게 살면 자신에게 인정받을 것이니. 우리는 명예롭게 살 수 있습니다. 누구나, 이 세상 누구나 아무리 초라한 삶을 사는 듯이 보여도 우리는 명예롭게 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특별한 자가 되려 하지 말라. 특별한 자는 특별히 나쁜 자의 준말입니다. 특별한 자가 되려 하지 말라는 주제로 공부해 봤습니다. 특별한 자가 되려 하지 말고 행복한 자가, 남과 같이 행복한 자가 되려고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주제, 행복한 내가 아니라 행복한 세상을 만들라라는 주제로 우리가 행복에 접근할 수 있는 구체적 최소 행복에 대해서 우리 공부해 봅시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